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9일 오전 8시 2분경 양천구 목5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40여 분 만에 초동 진화에 성공했지만 잔불이 잡히지 않아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25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10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불이 지하 2층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발생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수색 6구역 내 변전소 용지가 주택 근린 생활용지로 변경됩니다. 서울시는 18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은평구 수색 6구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구역은 은평구 수색동 중앙에 위치한 구역으로 지난해 7월 총 1,223가구 규모로 준공됐습니다. 서울시는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한여름 기온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로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들섬에는 영화를 보며 무더위를 식히는 야외 영화 관람이 인기라고 합니다. 한강의 시원한 바람과 함께 즐기는 영화 감상, 도심의 새로운 피서 문화를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자 무대 주변으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여기저기 놓인 돗자리와 에어소파에 자리를 잡자 무대에서는 귀에 익은 아코디언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들썩이고 시원한 강바람에 치맥까지 곁들이면 무더위는 남의 세상 얘기입니다. 답답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시원한 음악도 듣고 바람도 쐬고 하니까 집 가서 기분 좋게 잠도 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드리우자 무대는 커다란 영화 스크린으로 바뀝니다. 곳곳에 켜진 랜턴과 조명은 영화 장면과 어우러져 운치를 자아냅니다. 객석은 335 짝을 지은 관객들로 어느새 가득 채워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때로는 연인과 함께 영화를 보며 한여름 밤의 추억을 쌓아갑니다. 이렇게 밤에 시원한 공기 맞으면서 영화 보니까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노들섬에서 열리고 있는 한밤의 영화 감상은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노들컬처 캠핑입니다. 캠핑의 운치와 영화 감상의 재미를 접목해 새로운 피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영화를 하니까 일단 소리 자체도 집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영화 감상은 사전 예약으로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맘마미아를 시작으로 레미제라블과 위대한 쇼맨, 라라랜드 등 흥겨울 뮤지컬 영화가 오는 21일까지 상영됩니다. 때이른 무더위로 시작된 여름 휴가철. 영화를 보며 더위를 식히는 영화 피서가 한강 노들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며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뮤지컬 영화를 상영한 뒤 오는 8월 새로운 영화로 다시 노들섬을 찾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3일까지 중장년을 대상으로 재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중장년 구직자들이 본인의 경력을 되돌아보며 구직 전략을 세우고 조직 내 소통 기술을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대상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돼 있는 만 40세 이상 구직자 총 35명입니다. 신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포스터 QR코드로 접수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해 배달음식 전문점 117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에 나섰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포장 공간과 바닥 청결 상태, 냉장 냉동 관리 실태와 종사자 개인 위생 준수 여부 등인데요. 특히 60점 미만인 미흡업소는 개선 기간 후 공무원이 재방문해 다시 평가할 방침입니다. 부천 대장과 홍대 입구역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기가 올해 안으로 앞당겨집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부천에서 서울 홍대 입구역을 잇는 대장 홍대선. 총 길이 20km, 정거장 12개를 지나는 구간입니다. 노선이 완공되면 50분 이상 걸리던 대장지구에서 홍대까지 25분이면 닿습니다. 부천뿐 아니라 서울 양천과 강서를 비롯해 수도권 서남부 주요 거점도 역세권으로 탈바꿈합니다. 당초 대장 홍대선은 내년 3월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자가 18일 사업 시행 계획에 합의하면서 착공 시점을 올해 말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개통 시점은 이르면 2030년 말로 예상됩니다. 드디어 대장 홍대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기쁘고요. 대장 신도시하고 대장 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에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완성과 함께 산업 생태계 구축에 빠른 가속력을 대장 홍대선은 민자철도 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철도 사업입니다. 적격성 조사부터 실시협약 체결까지 걸린 시간은 3년 반. 다른 민자철도 사업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6, 7년 이상 걸린 것과 비교하면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줄인 겁니다. 국토부는 사업 시행자와 협력해 실시 설계를 포함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착공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장 홍대선이 계획대로 개통될 경우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대장 신도시의 완공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사 지연 같은 변수도 남아있어 신도시와 새 교통망이 제때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외지인들의 매수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위주로 문의하고 매수하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다가오면서 부천시청역 주변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는 주민 동의율 확보 현수막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일부 단지는 건설사까지 참여한 대규모 사업 설명회까지 열며 주민들의 추진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간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선도지구 선정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매수에 관심을 갖는 외지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이 높은 단지까지 특정해 문의하는 모습입니다. 예상한 유력 후보 단지 쪽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쪽에 갭 투자를 하고 싶다. 전세 끼고 조금 저렴한 유력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상가를 대지 지분을 물어가면서 투자를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기대를 갖는 거래는 중동 신도시 아파트 거래량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사이 아파트 매매량 순위 20위권 바깥에 있던 설악주공은 최근 1년 사이 4위까지 거래량이 늘었고 6위였던 금강마을은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금강마을과 설악주공은 부천시가 계획한 중동 신도시 정비 18개 블록 중 부천시청역과 가까운 소형 평형 위주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역세권이면서 주변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어 선도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을 받아왔는데 매매 거래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매매 거래 대부분은 소형 평형들입니다. 가격 부담이 큰 탓에 대형 평형 거래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의 사업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선도지구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기간이 충분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증가하거나 또는 가격 상승이 기대만큼 안 이루어졌을 때 선도지구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외지인들의 해당 지역 매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1기 신도시 정비의 사업성 악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협력센터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는 민족 정체성 함양을 비롯해 모국과 재외동포 사회 유대감 증진을 목표로
차세대 동포 육성과 교육 연수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재외동포청은 현재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 자리 잡고 있는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인천 송도 국제도시로 옮기는 내용으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 중입니다. 재외동포 협력센터 소재지 이전은 지난해 설립 당시 신설 공공기관 입지를 결정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절차를 누락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정책 수요자를 위한 재외동포 업무 효율성과 기관 간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 협력센터 입지가 인천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재외동포 협력센터 소재지로 제주와 천안 등 지방을 검토했지만 재외동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최적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올 하반기 중 재외동포 협력센터 이전 소재지를 인천으로 전하는 안건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개량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공사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설명회는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토목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등 민간 건설업계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도로 기능 개선으로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원도심의 재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게 중점입니다. 시는 인천대로 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10.45km 구간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단계는 주안산단부터 서인천 나들목 5.65km 구간이며 공사비는 8,200억 원, 오는 2025년 착공해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부천시 등 5곳에 일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합니다. 도는 지난 18일 부천시 등과 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도는 특화지구에 다회용기 기반 시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특화지구 내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천시는 가톨릭대학교와 부천대학교 등 지역 4개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특화지구를 선정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19일 교육발전 특구 시범 사업지로 김포와 파주, 포천과 가평, 연천 등 5개 지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 양성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월 고양과 동두천, 양주 지역이 1차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 사업 대상 시군과 협력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육발전 특구 맞춤형 모델 발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이른 불볕더위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 등을 위해 폭염 쉼터 2,000여 곳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노인들이 방문하기 편한 위치에 어르신 무더위 쉼터 2,004곳을 운영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관공서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일반 쉼터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9시까지 연장합니다. 시는 또 시내 84개 호텔을 지정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머물 수 있는 야관 쉼터도 운영합니다.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24시간 노숙인 무더위 쉼터 11곳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허가 없이 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자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 장묘업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월 평균 약 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약 1,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게 도 특사경의 설명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